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00만 국민 대변인 뉴스 인사이다 전수미입니다. 미군 나가려면 나가라. 우리가 스스로 지킬 테다. 여러분,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직진입니다. 의존이 아니라 자주. 그 한마디가 산업을 일으키고 예비군을 만들고 나라의 배짱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유엔 총회 출국 전 이렇게 말했죠. 외국권 없이는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굴종적 사고다. 뼈 있는 말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좌표는 같습니다. 우리가 선다. 그러면 동맹이 선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를 범죄자처럼 끌고 갔죠. 전문 비자를 요구했더니 수수료 100배 폭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말합니다. 투자해라. 돈 내라. 기술 가르쳐라. 트럼프식 강탈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내란 세력 이렇게 말합니다. 좌파 대통령 트럼프에 맞서면 브라질 꼴 난다. 한미 동맹을 깨자는 거냐? 이거는 반미 딱지입니다. 공포로 지갑을 열라는 프레임이죠. 수준 참 낮습니다. 국익에 1도 도움 안 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팩트로 갑니다. 한미 동맹 물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5위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의지의 가속 페달과 청사진 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갈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전권 가지면 망한다던 똥별 논리 이제 끝났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자유, 행복, 인권, 독립, 주권을 남에게 맡깁니까? 그거는 바로 노예 근성이죠. 광복 80주년 주권 국가답게 책임지고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죠.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으면 누구도 돕지 않는다. 공짜 안보는 없습니다. 자주 국방이 답입니다. 자주가 동맹을 세웁니다. 대등한 동맹이 평화를 만들죠. 박정희의 결기, 노무현의 일갈, 이재명의 재설계. 계획으로 세우고 숫자로 점검하고 속도로 증명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낼 겁니다. 수미 사이다. 오늘은 굴종 아웃 주권인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와 함께하는 힘찬 월요일 뉴인사 리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은혜 에디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월요일 녹색 기운 함께 가볼까요? 네, 상큼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첫 소식 특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뭔 일이요? 싶은 소식이 있었어요. 네. 바로 윤석열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겁니다.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라는데요. 네. 지금 윤석열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로 재판받고 있는데요. 이걸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0번 연속으로 안 나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염치로 나가서 받겠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설령 꼬박꼬박 재판을 잘 받았다고 해도 국가를 전쟁으로 빠뜨리고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이 내란 수괴 피해자
피의자를 또 풀어달라? 이거 우리 국민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 이거 설마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니까 기술적으로는 법적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 결론부터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인용은 이제 거의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아니 아시잖아요. 재판도 출석 제대로 안 하고 협조도 안 한 데다가 무엇보다 도주의 우려, 그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 상식으로 법관들이 상식이 있다면 인용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지규현 같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이 저번에 풀려났을 때도 듣도 보도 못한 날짜 계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국민 뒤통수 쳤었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런 일 생긴다면 정말 국민적 공분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 법원도 충분히 그 점을 좀 직시하고 부디 그런 일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 보석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가 계속 진행될 텐데 외환 혐의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죠. 네,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게 외환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보는 건데요. 특검이 해당 의혹으로 윤석열을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 또 이승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조사받아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야 드디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차례가 온 겁니다. 하지만 그간의 작태도 그렇고 지금 보석 신청 운운하는 것만 봐도 아마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결국은 NLL에서 북 도발을 유도했다, 외환죄. 사실 전쟁 나면 다 끝이잖아요. 그럼요. 서울 불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외환죄는 내란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 사안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석방에 일조했던 인물 심우정 검찰총장도 나타났죠. 네, 내란 특검이 심우전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어제 소환을 했습니다. 심 전 총장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모두가 잊을 수 없는 그날, 지기현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에 신 전 총장은 그 어떤 불복 절차도 밟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말로는 재판부의 전례 없는 구속기간 계산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도 네. 즉시 항고를 하는 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그냥 풀어준 겁니다. 네. 심지어 당시에 수사팀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윤석열을 놔줬고 석방 이후에 항고를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심 전 총장 검찰 출석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사 앞두고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해서 즉시 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당시에 박성재 장관한테 검사파견 받은 거예요? 아니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12.3 내란 때 행적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맞습니다. 심 전 총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3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박성재 전 법무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의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고요. 네.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 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누고 중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존재합니다. 네. 특검은 지난달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 핸드폰 등 압수수색 벌였었는데요. 네. 요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제 관련 조사 이어갔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 전 총장이 계엄 직후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많이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2월 3일부터 6일까지 딱 나흘간 쓴 특활비만 무려 3억
4,200만 원이나 됩니다. 뭐 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쵸. 한 달 평균 사용 금액이 원래 3억 원 정도. 이것도 되게 많아서 깜짝 놀라긴 그쵸. 했는데 한 달에 3억 원씩. tuk합이 3억이면은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긴 그쵸. 합니다. 3억인데 그거를 나흘간 몰아 쓴 겁니다. 결국엔 심우정 계엄에 검찰 동원도 의심되고 4월에 3억까지 굉장히 정황이 이상한데 내란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뭔가 있다죠? 네,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정면으로 옥죄던 시점이었죠. 당시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2차례나 통화했던 사실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에서 그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요거 역시 심 전 총장 재임 기간에 이루어졌던 일이었고요. 네. 법무부 차관이었을 때는 런종섭 기억하시죠? 런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가 급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딸 채용 특혜 의혹까지 아주 줄줄이 소세지 비엔나로 네. 많은 문제들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태껏 사과 한마디 없었고요. 반성 한마디 없었는데 빨리 좀 심 전 총장 구속시켜서 내란 개입 의혹 등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면 애초에 윤석열을 풀어줬던 그 직위원 자체가 더 문제인 거 아닐까 싶은데요. 상식적으로 직위원에 대한 조사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조만간 이루어지게 될까 좀 주목되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나는 신이다. 한학자 정제 소식도 있죠. 네, 맞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여부 오늘 결정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학자 총재 조사 출석 후에 특검이 곧장 구속영장 청구했는데요. 오늘 오후 1시 30분 피의자 신문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오후 4시에는 또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도 구속영장 심사 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한 학자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4가지나 됩니다. 첫째로는 권성동에게 큰 거 한 장 1억 원 전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입니다. 네. 그리고 건진법사 통해서 김건희에게 그라프 목걸이며 샤넬 가방이며 이런 고가의 선물 전달하면서 통일교 현안 청탁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 목걸이랑 가방 그럼 무슨 돈으로 샀냐, 그렇죠. 교단의 자금으로 쓴 게 아니냐라는 점에서 횡령 혐의도 적용이 됐고요. 네. 끝으로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수사에 대해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까지 이렇게 총 4가지 혐의 받고 있습니다. 네. 한 총재 측은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독생녀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네, 한학자 결국엔 오늘 구속 기류에 이제 처해 있다 보는데 그 국민의힘 통일교 입당 소식은 좀 빠져 있습니다. 네, 이 관련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요. 네. 지난 주말간 뉴스죠. 최근에 특검이 압수한 국민의힘 당원 명부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 중에 무려 11만 명이 통일교 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넉 달 앞두고 2022년 11월에는 건진법사가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다. 당원이 1만 명 이상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즉 권성동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서 통일교가 집단 가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되는 대목인데요. 네. 하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이번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에는 이 내용은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왠가 싶은데 아마도 자료 분석 그리고 좀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닐까. 시간이 이 부분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빠진 혐의가 있는데요. 권성동이 절을 올렸고 우리 홀리마더가 쇼핑백을 하사했던 요 정치자금 의혹도 이번에 구속영장에는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의혹 모두 한학자 신병을 좀 확보한 다음에 심도 있게 조사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결국엔 오늘이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검이 포착한 통일교의 어떤 접점들이 더 많다고 하죠. 네, 정말 많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교인 동원을 대가로 김건희에게 통일교 인사의 비례대표 자리를 또 약속받으면서 공천을 청탁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각 지역 교구 관계자들이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 나눠주면서 가입을 독려했던 정황도 특검이 포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특검은 또 통일교 측이 권성동에게 전달한
현금 1억 원 다발 있잖아요. 네. 그중 일부에는 임금 왕자가 또 적혀져 있었다는 거죠. 아니 좀 손바닥에 임금 왕자 쓴 게 통일교가 시킨 건가? 한학자예요, 그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임금 왕자를 적혀 있는 돈 요만큼은 윤석열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의심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원 명부가 확보된 만큼 이제 통일교의 교인 동원 그리고 자금 지원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조만간 탈탈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통일교 의혹까지 있는데 국민의힘 6년 만에 장외투쟁을 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야당 탄압을 규탄하면서 5년 8개월 만에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명이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였는데요. 정말 코웃음도 안 납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그리고 지역 의원들은 아주 강한 어조로 대정부, 대여 비판에 나섰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선전과 조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 폭력은 일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입니다. 분노한 국민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예,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당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는 그러니까요. 지금 남한 방송이 아니라 조선중앙TV를 보는 줄 알았는데 쌤 워딩 좀 잠깐 볼게요. 네. 똘마니, 수괴, 인민독재, 쓰레기 같은 정치공작, 하이에나 테러 집단. 이게 저 남한 맞죠? 네, 예. 아침부터 귀를 좀 씻고 싶은 네. 기분이 듭니다. 장 대표는 또 한미 무역 협상 비판하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결국 중국과 북한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헌법과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어제 모였던 집회 참가자들의 면면을 보면 네. 저렇게 오버하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현장에 윤어게인, 스틸 더 스탑 더 스틸 깃발이 곳곳에서 나부꼈거든요. 명색이 대한민국 공당이 주관한 집회에서 윤석열 지지자, 불법 계엄 옹호 세력, 부정선거론자들이 집결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당선은 무효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모인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 외에도 연단에 선 인물들이 이 사람들 겨냥하는 아주 과격한 발언 쏟아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그렇죠. 최고위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이재명 당선 무효. 내려와라 라고 외친 겁니다. 총평을 하자면 윤석열 내란 세력 그리고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리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너만 몰라 내란의 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구구 세력 깃발 불허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지도부는 애초에 규탄대회 성격에 맞지 않는 깃발은 제한하겠다, 제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깃발들의 결집을 결국은 막지는 못했습니다. 막지 못한 건지
못 막는 척 안 막은 건지는 알 수 못 없지만요. 막은 척 안 막은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인터뷰가 여러 언론에 좀 실렸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만류를 들었다고는 하면서도 왜 못 들고 있게 하냐라고 내가 한마디 했더니 가더라. 난 계속 여기서 깃발 들고 있을 거다라고 말하던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하는 게 뭐냐, 윤석열 주장이 뭐가 틀렸다고 나보고 이걸 들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모습들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부정선거 세력, 극우 세력과 선 긋지 못한 건데요. 이렇게 민심과 너무나 동떨어진 집회가 과연 국민의힘 입장에서 무슨 효용성이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극단을 향하는 국민의힘이죠. 저는 좀 마지막 발악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뭐 장애투쟁 계속 할까요? 네,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오는 토요일 27일에는 서울 집회를 여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 겨냥해서 전국적인 여론전에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원내 전략으로는요, 모든 법안에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 이런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안 하나하나마다 최대 24시간 남짓 무제한 토론을 걸어서 최소 하루 이상이라도 지연시켜 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험담, 목리, 발목 잡기 이런 걸로 지지층을 결집해 보겠다는 건데, 국회를 이렇게 마비시키고 민생을 방치하는 정당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박수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헌정 질서를 짓밟은 내란 비호, 지금까지 사죄도 반성도 하지 않은 당에서 대선 불복까지 지금 선동하고 있는데, 요거 계속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그 민주당에 대해서 더러운 칼날 들이밀고 야당 해체 음모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민주당 반응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 늘 그렇듯 사이다로 쏘아붙였는데요. 네. 야당의 시간을 맞아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냐. 내란 옹호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 내란 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히 대선 불복이다라면서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해서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한쪽에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메시지 있었는지 좀 볼게요. 네. 가장 강조한 거는 역시나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이 부분은 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100일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합니다. 민생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습니다. 장애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고치를 두고 의견이 많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릴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예, 대통령실 소식도 봅니다. 드디어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최초로 뭔가를 한다고 하죠. 뭔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 미국 현지 시각 22일부터 시작되는 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출국을 합니다. 네. 닷새간 순방 일정 예정돼 있는데요. 과연 가서 무얼 하실지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길에 오릅니다. 이번 방문은 다자무대를 통한 국제사회 협력과 연대 강화의 첫 행보로 평가됩니다. 방미 기간 이 대통령은 블랙록 CEO 레리 핑크 면담, 미 의회 접견, 동포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한미 관계 발전과 첨단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민주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과 외교 비전을 제시합니다. 특히 24일에는 한국 정상 최초로 안보리 의장으로 참석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모두의 AI를 주제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끌 계획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북한 핵 문제 등 주요 국제 의제도 논의됩니다. 순방 마지막 날에는 뉴욕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 때 참석, 글로벌 투자자에게 한국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증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다자 외교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아, 이게 바로 효능감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투표를 참 잘한다는데 드디어 한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보리 의장을 하고 트럼프와 같은 날 그 연설을 한다. 가슴이 너무 뿌듯합니다. 네, 또 국격을 또 한 것. 지금까지는 민주 대한민국의 어떤 회복, 귀환을 민주주의, 좀 그쵸.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서 더 국격을 올려가는 과정으로 네. 또 밟는 걸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봐라 이게 진짜 외교다라고 하고 싶긴 하네요. 맞습니다. 어제 또 페이스북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것도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출국 하루 전에 네. 자주 국방을 강조한 건데요. 아, 그렇군요. 장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된다. 중요한 건 군사력과 국방력, 그리고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요 왜 이런 글을 올렸냐.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 인구 절벽에 무너지는 병력 그렇죠. 이런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쓴 글인데요. 이 대통령은 기사에 대해서 인구 문제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만 비교해서 우리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요. 또 우리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인구수 등을 북한과 비교하면서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 자주국방을 얘기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네,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에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인식을 질타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대통령 글 보면서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굴종적 사고를 지적한 점에서 조금 사이다 기분 혹은 좀 위안을 받은 기분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 미국의 통상 압박, 쇠사슬 동맹, 아주 강도적인 대미 투자 요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너무 생채기가 난 상황 아닙니까? 네, 관세든 날강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제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할 말은 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자주국방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에서 너무 상식적인데 너무 기쁘고, 근데 이걸 왜 상식적인데 기뻐해야 하나? 왜냐, 그동안에 이런 말을 제대로 한 대통령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들은 저렇게 늘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이렇게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다운 나라 지키겠다고 말해준 대통령 아주 응원하고 감사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조지아주 사건으로 전 국민이 너무너무 분노했죠. 해결하려고 전문 비자 요청했더니 미국이 폭탄 선물을 했습니다. 네, 또 비자 수수료를 인상을 해버린 건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전문 기술 인력에 발급하는 비자 수수료를 뭐 2배, 3배도 아니고요. 무려 100배나 올린다는 포고문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네. 비자 신청에만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 또다시 드러낸 조치인 건데요. 그 서명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노동자를 대규모로 대체한 것은 경제와 국가 안보를 훼손해 왔다라고 포고문에서 밝혔습니다. 한국의 구금 사태가 이게 좀 정돈이 되면서 외국인 전문 인력 환영하겠다 이렇게 SNS에 쓴 지 일주일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 보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기술자를 보내라는 건지 정말 동맹국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양아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면 저는 솔직히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자살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땡큐 그럼 안 보낼게. 그래 투자도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 우리 마음이 있는데
불을 지르는 거죠, 아주. 네. 지금 그런데 조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꾸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바꿨나요? 처음에는 이 100배나 올린 수수료를 매년 갱신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 기쁜 소식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당장 갱신할 때 그 당시에 갱신할 때 적용되는지 혹은 또 이런 것 때문에 기술 기업이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미국 내에서도 나왔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네. 남는 게 없어서 경제적이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네. 미국인을 훈련시켜라. 우리 일자리를 뺏기 위해 사람을 데려오는 거는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 발표가 수정된 건데요. 네. 신청할 때만 내는 일회성 수수료고 기존 비자 소지자가 재입국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조치는 아닌 게 한 번이라고 해도 비자 수수료를 1억 4천만 원이나 낼 사람이 우리 연봉 1억 누구나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받더라도 연봉을 털어서 비자 수수료를 내는 것도 비상식적이잖아요. 말도 안 되죠.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오히려 땡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쯤 되면 그래 너네 알아서 잘 살아봐라. 투자도 철회하고 우리의 인재는 더 좋은 활로를 찾아서 괜히 미국 가서 쇠고랑 찰 일 없게 하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더 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를 이제 우리 한국에 유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비자 늘린다, 뭐 수수료 100배에다가 갈팡질팡하는 미국. 정말 자세한 보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뉴인사 리듬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은혜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